네, 안녕하세요. 노은중학교 2학년 여러분. 네, 오늘 이제 마지막 2학년 원격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남긴 했는데 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원래 하고자 계획했던 부분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다음번 이제 등교 이후에 이제 원격 수업이 뭐 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 뭐 1시간, 2시간 정도 남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제 뭐 교과서 이제 이외에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전달하고 싶은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별도 영상을 또 마련해 가지고 그걸 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어쨌든 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문화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조선 후기의 문화 중에서 이제 어떤 걸 공부할 거냐면 이제 그 공부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그림을 세 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각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들이라는 좀 거창한 제목을 붙여 봤는데 이제 맨 왼편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맨 왼편에 있는 이제 그림이 이제 수월 가늠도 기억이 안 나죠. 네, 기억이 뭐안 나겠지만 수월 가늠도라는 그림이고 고려 후기 때의 그림입니다. 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이제 표현한 그림인 걸로 봐서 고려 시기에는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유행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가운데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제 고사관수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제 조선 전기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던 그림인데 거기 이제 가운데 있는 그 아저씨, 그 한 남성이 이제 사대부 선비의 모습을 표현한 거고 엎드려서 자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가 계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바라보면서 이제 생각에 잠겨 있는 선비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 이제 고사관수도 이제 관이 볼관자 수가 물 그래서 이제 선비가 이제 물을 바라보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어, 이 그림은 이제 사대부를 표현한 그림인 걸로 봐서 조선 전기에는 이제 유교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사대부의 모습을 담은 선비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이제 유행을 했다. 그래서 조선은 성리학이 발달한 국가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또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앞에 장면하고 이제 다른 뭐 인물도 늘어나고 그 사람들의 표정도 굉장히 해학적인 이제 좀 우스꽝스럽게 이제 묘사한 그래서 이제 서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다룬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김홍도의 이제 씨름도라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조선 후기 이제 씨름도와 같은 그림이 이제 나타나는 걸로 봐서 조선 후기에 이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제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이제 서민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학습 목표는 두 가지로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가 발달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조선 후기에 서민 문화가 발달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의 사례를 말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서민 문화의 좀 구체적인 모습을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쳐볼까 합니다. 야, 지금 말이 길어서 벌써 한 4분인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조선 후기에 이제 서민 문화가 발달했을까를 살펴보면은 조선 후기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 후기가 되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장시, 그러니까 시장이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어, 그 화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발달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이제 그 장시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긴 이제 상민, 그러니까 서민, 그러니까 비양반층에서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신분제가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이
조금씩 이제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중인들하고 이제 상민들이 이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이제 서민 의식도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소설이 이제 저는 흥부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흥부와 놀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놀부 저런 모습을 많이 봤죠. 이제 위에 이제 저런 그 모자 쓰고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는 게 이제 놀부가 양반인 것처럼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읽었던 동화에서 이제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놀부도 양반이 아니고 흥부도 양반이 아닙니다. 흥부, 놀부 다 양반이 아니라 이 시기에 상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그 농민들 중에서도 돈을 많이 가진, 뭐 농민이나 상인들 중에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흥부 역시도 이 소설에서 보면은 굉장히 해피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뭘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 행복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냐? 돈을 많이 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경제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이 상민들이 이제 예술,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관심이 이제 서민 문화의 발달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이 시기 때 이제 발달했던 서민 문화의 모습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문학에서 나타난 변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민들이 이제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지만, 그 이전에 그 사대부 계층, 그러니까 양반 계층들이 받았던 그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웠다. 왜냐하면 뭐 그 한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그 뭐 공자,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유교 경전을 읽기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단 어렵기도 하고, 그런 거 공부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공부 싫어하잖아요. 뭐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높은 수준의 교육은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 바로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글자인 한글. 자, 그래서 이제 한글 소설이 이제 유행을 하는데, 이 한글 소설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서민을 이제 주인공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뭐 여기에 저기 나와 있는 뭐 홍길동이라든지 흥부놀부라든지 아니면 춘향이라든지 심청이라든지, 물론 그 심청전에 나오는 그 이몽룡 같은 경우는 뭐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춘향이가 주인공이니까, 그러니까 서민을 주인공으로 하면서 이제 사회 모순을 비판하거나, 그러니까 그 춘향전에서도 그 변사또가 막 이상한 짓을, 지방관이 막 횡포를 부리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모순을 비판하거나 이 서민들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심청이도 이제 그 아빠 신봉사가 그 저기 뭐야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낳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몸을 바다로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선 전기만 보면은 이 굉장히 이게 효의 가치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 바람직한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냥 뭐 솔직하게 그냥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뭐 여기 그 흥부 놀부를 보더라도 이제 놀부가 이제 흥부가 동생인데도 이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유교 질서 하에서 향약 같은 경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놀부가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 불구하고 자기가 돈 좀 더 가지려고 막 흥부 막 쫓아내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서민들의 감정을 이제 그대로 표현한 작품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작품으로는 뭐 홍길동전, 뭐 흥부전, 춘향전, 심청전 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소설은 사실은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지는 소설이다. 옛부터 있었던 그런 소설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시조인 이제 사설 시조가 유행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문학에서 이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장시에서 이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새로운 직업인 이제 정기수라고 하는 직업이 나타나는데,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장시에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뭐 서민 문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제 뭐 정기수라는 직업이 막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기수라는 직업을 통해서 볼 때, 그러니까 그죠. 내용이 재밌어도 책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죠. 잘 안 읽죠. 그죠. 잘 안 읽죠. 그러니까 이제 뭐 책을 이제 읽어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있으면 요즘 그 보니까 저기 책 읽어주는 뭐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뭐 그렇던데. 하여튼 뭐 그런 직업들이 이제 당시 조선 후기에 등장을 했고, 이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판소리와 탈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이제 장시와 포구가 발달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일 거 아니에요. 이제 모이니까 그런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공연 예술이 발달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이제 판소리와 이제 탈춤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소설을 읽어주는 거에다가 이제 뭘 더한 거냐면 리듬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이제 추가한 게 이제 판소리와 이제 탈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뮤지컬? 네, 그러니까 뮤지컬 제일 비슷하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이제 얻게 되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소설처럼 뭐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이제 양반 사회를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이 이제 많았고,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서민들이 더욱더 열광을 하면서 이제 인기를 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제 한글 소설이 발달하고 이제 판소리나 이제 철춤도 이제 유행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림에서 나타난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선생님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서민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한 그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풍속화라고 하는데요. 그런 풍속화를 그린 대표적인 화가로는 이제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밑에 이제 왼편 하단에 보면은 이제 김홍도의 서당도, 그래서 이제 김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굉장히 사실적이고 이제 서민들의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뭐 솔직하게 담으려고 했던 그런 이제 경향이 그림들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생동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려진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윤복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남녀 사이의 애정을 담은 그런 그림들을 이제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 있는 그림이 이제 신윤복의 이제 월하 정인, 이제 월이 달, 하가 밑. 그래서 달 밑의 정인, 연인. 그래서 달 밑의 커플. 그래서 이제 그 두 남녀가 그 대낮에는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만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두컴컴한 이제 밤에 그 달빛을 조명 삼아서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이렇게 담은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당시 유교 사회에서 이제 그리지 못했던 그런 그림들이 이제 이 시기 때 되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제 작가들이 이제 그린 이제 민화가 이제 유행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김홍도나 이제 신윤복 같은 경우는 이제 네임드 화가들인 거죠. 그러니까 좀 이름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그림은 이제 아무나 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시에 이제 뭐 프린트가 있어가지고 혹은 뭐 복사기가 있어서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그림은 좀 가격이 좀 저렴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민들이 이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싼 돈 주고 유명한 또 화가의 작품을 이제 모두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름 작자 미상의 화가들.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 관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좀 이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뭐 근데 그건 그만큼 이제 덜 유명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작자 미상의 그 민화가 이제 또 유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돈 좀 있다 하면은 다 이제 그림 하나씩 사가지고 이제 집에 이렇게 뭐 걸어놓고 하는 게 이제 유행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또 하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서민 문화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른데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국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이제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그림의 종류가 유행을 등장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제 중국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국의 그 뭐 산을 그린 그림이 뭐 유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중국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진경. 여기서 말하는 진이 이제 진짜 경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을 진짜 경치를 담은 산수화가 유행했는데 이제 정선이 대표적이고요.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제 인왕제색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서울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일부러 사진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 어때요? 굉장히 모습이 이제 흡사하죠. 그래서 이제 먼 뭐 중국의 그림이나 아니면 뭐 상상 속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모습을 다룬 그런 산수화인 진경산수화가 또 유행을 하기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 이제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문화도 이렇게 변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이러한 서민 문화는 쭉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 이제 뭐 흥부놀부 그다음에 뭐 춘향전 이런 거 다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소리도 이제 오늘날 이제 이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발달을 하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 플랫폼이 발달하니까 2020년에는 그 판소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주가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 듣고 오늘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어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쩍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묻어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겄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 진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 진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그래서 지금 본 영상이 2020년에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죠. 이슈가 됐던 그 범 내려온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홍보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몇억 뷰 달성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게 이제 먼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이게 단절적으로, 그러니까 과거랑 나랑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오늘날에 뭐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그것들이 이제 오늘날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들이 많다, 영향을 주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3학년 이제 돼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근현대사, 그러니까 현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요 2020년, 21년과 가까운 시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 건데, 뭐 저랑 뭐 계속 3학년 때 수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3학년 때도 열심히 역사를 공부하면서 좀 오늘날 사회를 이해하고 뭐 그런 사회적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번 원격 수업은 제가 이제 직접 제작은 한 영상보다는 그냥 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좀 유익한 그런 영상들 좀 정혜성 선생님하고 좀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업로드한 거 여러분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